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작품을 감상해오고 구체적으로 교과서 68쪽에서 73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읽어요. 놀이터라는 시고요. 시를 지은 사람은 박영식입니다. 집에 가도 불 꺼진 우리 집. 엄마도 아빠도 아직 안 계셔. 어둠이 덮어오지만 정말 집에 가기 싫어.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더 놀아줬으면, 조금만 더 말동무가 돼줬으면. 어떤 경험을 나타낸 시인가요? 은유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시에서 경험을 잘 나타낸 표현을 찾아봅시다. 우선 1번 답해 볼까요? 어, 집에 아무도 없고 이제 밤이 오는데 이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들어갈 시간인 것 같고 나는 친구들이랑 더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이죠. 경험을 잘 나타낸 표현. 어, 조금만 더 놀아줬으면, 조금만 더 말동무 돼줬으면 이 정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68쪽입니다. 출렁출렁. 여기 시를 지은이도 원래 바로 나와야 되는데 좀 생략됐어요. 박성우라는 시인이 지은 내용입니다. 이러다 지각하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학교가 우리 앞으로 온다. 춥고 배고파 죽겠다 싶을 때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저녁을 차린 우리 집이 버스 정류장 앞으로 온다. 갑자기 네가 보고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그리운 네가 내게 안겨온다. 이렇게 시가 되어 있었죠. 교과서 68쪽, 69쪽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렁출렁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3년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원래 시도 선생님이 전부터 말했던 것처럼 읽기 전에 이거부터 보고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차례대로 넘어갔었거든요. 왜 그게 더 좋냐? 우리가 읽고 나서 이 문제를 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찾아야 돼요. 뭐라고 물어봤었지? 이러면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이 뭐였지? 지각할 것 같은 일을 겪었고, 춥고 배고픔을 겪었고, 친구가 보고 싶은 그리운 상황을 겪었네요. 다시 두 번째,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길을 잡아당기는 까닭? 지각을 안 하고 싶어서겠고, 첫 번째 연에서. 두 번째 연에서는 저녁을 차린 우리 집이라고 했으니까 따뜻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리운 친구가 있을 때 친구를 당장 보고 싶어서 길을 잡아당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2번까지 했고 3번. 3년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네가 보고 싶다. 그리움이겠고 여기 직접적으로 그리운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3년을 대표하는 정서나 감정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그리움이고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작가의 말처럼 잡아당겼을 때 나에게 온다면은 반가움 또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드러나 있는 마음은 그리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세요.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과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1, 2, 3번 선생님이랑 같이 했잖아요.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시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봅시다. 뭐 아까 3년에 대표적으로 그리운 이런 거 있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머지에서 또 찾아보세요. 다음에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긴다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마음을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시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을 찾고 까닭을 써보세요. 네, 우리가 이걸 같이 했으니까 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읽어요. 반응 명료화. 출렁출렁을 읽고 떠오른 경험을 말해봅시다. 이 시에 말하는 이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뭐 여기 교과서에 적힌 걸 보면 추울 때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 빨리 가고 싶었어. 다음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할머니 댁이 바로 우리 집 앞이었으면 했어. 앞에 있었으면 했어.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채워봅니다. 뭐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도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뭐 추울 때 버스 정류장보다는 이제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가 막 떠난 거야. 내 시야에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정류장인데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간 거죠. 그럴 때마다 목적지 빨리 가고 싶다. 아니면 버스가 당장 왔으면 이런 경험 많이 해봤고요. 다음입니다. 그리운 사람. 선생님의 친구들이 이제 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대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싶을 때 뭐 이 시에 나타난 것처럼 뭐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바로 내 눈앞에 친구가 있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도 있죠. 특히 뭐 미국에 간 친구들, 뭐 영국에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워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뭐가 떠오를 거예요.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하는 방법. 시 속 인물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찾기. 맞아요. 시든 이야기든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주인공 있었죠. 길을 잡아당기는 사람. 그것처럼 이야기도 항상 주인공이 있어요. 뭐 나라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약간 전지전능한 작가의 관점에서 뭐 특정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연극이든 뭐 드라마든 영화든 다 뭐 주인공 그 메인 그러니까 가장 그 주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동 인물이 있죠. 메인 캐릭터라고도 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는지 찾아보면서 가는 겁니다. 다음 시 속 인물의 생각, 느낌, 생각해보기. 그러니까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러니까 겪은 일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인물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어떤 느낌을 받을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또 나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떤 상상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 이거 여기 위에까지는 꼭 시가 아니어도 시 이야기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이 세 번째는 이 시에 많이 적용한 내용입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뭐 배고플 때, 뭐 학교 지각할 것 같을 때, 또 뭐 그리운 친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런 지금 상황을 간절히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때 했던 상상이 뭐 길을 잡아당긴다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이 작품에서 대입한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나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떤 상상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속 인물이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이나 겪은 일이 달라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 경험 떠올리기. 이 말은 뭐 비슷한 경험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학교에 지각할 뻔한 상황,
이라던가 추운 겨울에 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되겠고, 겪은 일이 달라도 비슷한 느낌은 꼭 친구가 그립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뭐 그리운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뭐 이사를 다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사하기 전 동네에 어렸을 때 그 친구, 뭐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경험 혹은 겪은 일이 달라도 비슷한 느낌, 비슷한 감정을 떠올렸을 때 보다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렁출렁을 읽고 이거는 두 번째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하는 법 정리. 이거 과제가 나갈 거고요. 시와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릴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릴 때 또 먼저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과제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허리 밟기. 허리 밟기란 시가 있죠. 정완영 씨가 쓴 거고요. 교과서 71쪽입니다. 할머니 아픈 허리는 왜 밟아야 시원할까요?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도 꼭꼭 밟아라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겁이나 자근자근 밟습니다. 교과서 72쪽입니다. 허리 밟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할머니께서 꼭꼭 밟아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내가 겁이 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는 할머니의 허리를 자주 밟아드리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볼까요? 할머니께서 꼭꼭 밟아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지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압을 원하시는 것 같고, 뭐 허리가 아프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꼭 밟아라라고 말을 한 것 같죠. 내가 겁이 난 까닭은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할머니가 뭐 건강하시진 않으니까 밟아달라 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올라갔을 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 시 속의 인물이라면. 마지막, 나는 할머니 허리를 자주 밟아드리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다시 한번 시를 볼까요? 겁이나 자근자근 밟습니다. 자주 밟아드리면 겁이 안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처음 해보는 거고 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좀 겁이 날 수도 있겠는데, 익숙해지고 많이 해봤으면은 좀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 이 시 속의 나는 자주 밟아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다른 작품과 관련 짓기, 시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경험 파악하기. 그 다음 다른 작품과 관련 짓기, 시의 내용 파악하기. 1, 2, 3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서 경험도 많이 있잖아요. 독서 경험. 그래서 다른 작품과 관련 지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부터 관련 지을 수 있냐면은 뭐 인물이라든지 뭐 사건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비슷하다든지 이런 등등의 요소를 통해서 다른 작품과 관련 지으면서 감상을 하면은 보다 깊은 문학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점에서 착안해서,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관련을 짓고 싶을 때는 이렇게 우선 내용 파악을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험을 떠올리며 허리 밟기를 감상해 봅시다. 나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나, 할머니의 아프신 허리가 나았으면 좋겠어. 아픈 허리가 시원하네. 시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적어보세요. 다음, 교과서 73쪽이고요. 허리 밟기를 읽고 어떤 경험이 떠올랐나요? 뭐 어머니께서 내 다리를 주물러 주셨어.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렸던 것이 생각났어.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 휜머리 뽑아드리는 경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채워보도록 합니다. 시와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과제고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 낭송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해보세요. 말하는 이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목소리는, 여러분 우리
그 지난 단원 대화와 공감에서 그 목소리나 표정 이런 게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시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그 주인공이나 그 인물의 감정에 맞게 목소리를 읽으면은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에서 뭐 인물의 대사가 있어요. 뭐 화난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좀 격정적인 목소리를 해야겠죠. 아니면 여러분 그 영화 베테랑 봤을라나? 그때 뭐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 막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죠. 그것도 목소리를 잘 해야 돼요. 완전 하이톤으로 그 상황에서 막 어이가 없네 막 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말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완전 하이톤으로 어이가 없네 이러면은 그런 상황에 적합하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그 목소리도 시나 이야기 읽을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이것도 과제예요. 쉬어 읽을 부분 생각하기. 교과서의 시에 표시하세요. 뭐 쉬어 읽는 거 여러분이 그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숨을 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마지막 허리 밟기를 낭송해 봅시다. 네, 선생님이 시 읽어보라 했죠.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나타내려면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 밟기를 많이 안 해본 것 같고 또 이제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아이고 그 어느 부분에서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면 좋을까요? 아이쿠 아이쿠랑 꼭꼭 밟아라 부분 정도 흉내내면 좋을 것 같네요. 어느 부분에서 쉬어 읽어야 할까요? 이것처럼 띄엄기 할 때마다 쉬어 읽어도 되고 뭐 힌트를 주자면은 한 줄 정도는 여러분 한 번 호흡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읽고 한숨 쉬고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을 한번 고르고 한 줄 읽고 숨을 한번 고르고 한 줄 읽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허리 밟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시조 형식으로 쓴 시예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